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및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 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내내 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식 챔피언 공식 텔레그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이벤트 정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루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4% 정도, 뭐 크진 않은데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수는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구성 종목을 보면 또 그렇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상승은 지금 360개를 하고 있는데 하락은 506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수는 0.4% 올라갔지만 종목은 대부분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 정도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540개 중에서 이제 540개 대 880개로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운 반등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효과처럼 보이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지만 종목은 그러지 못하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수가 더 올라가기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지 뭔가 이렇게 쫙쫙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뿌리가 좀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자라듯이 사실은 지금도 종목들이 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지수도 빵빵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0.5% 금리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이제는 3%대 금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 기업들에게 봤을 때 기업들 여러분들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라던가 부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올렸던 내용들이 어떤 여파를 갖고 올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승 베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큰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닌데 하락으로 인버스 베팅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은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과한 어떤 방향을 예측을 하면서 행동을 옮기시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매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는 매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CPI 지수도 지금 발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PI 지수가 발표가 났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둔화가 되는
되는가, 그 속도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반등에 전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볼 게 아니에요. 이건 볼만한 종목들이 아닌데 뭐 일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6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상한가에 6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와,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 동전주들 있잖아요. 1,000원이 되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조금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잡주의 대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주들이 이렇게 설치게 되면은 사실 지수가 강하질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올라와야 될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벼농사 지을 때도 벼가 잘 자라야 되는데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그거 좀 잘못된 논밭이겠죠. 그런 것처럼 잡초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동전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동전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은 뭐 500원, 570원, 900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품절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다. 진단키트는 제가 늘 말했지만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휴엠NC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거나 재무제표가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단기 급등주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 급등주는 빠르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솔고바이오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솔고바이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과대 낙폭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자 반등에 가까운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막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어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그 외에는 뭐 재무제표 개선이라던가 개별 호재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 기업도 이제 그런 기업 그럴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호재는 없어요. 지금까지 뉴스를 딱 체크를 해봤을 때 상한가에 들어간 이슈는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은 재무제표가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상한가로 이끌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상한가는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0원대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승이겠지만 그래도 오래 들고 가면 이런 기업은 뭐 감자를 한다든지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깔끔하게 아픈 손가락을 자른다 생각하고 저는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윗꼬리도 많이 달려있고 폭락을 했다가 급등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도 사실은 품절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12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주식수가 거의 50%에 가까운 주식이 물려있잖아요. 막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톤 스포츠 이 기업도 사실은 품절주 관련주로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품절주가 이제 개별 호재가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옵니다. 이제 개별 호재가 나왔죠. 삼천리 자전거 폐배터리 기대감에 뭐 급등했다,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이런 산업을 나가면은 전기차, 전기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또 엮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장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좀 전기차, 수소차, 뭐 배터리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 테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알톤 스포츠도 급등 나올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주식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단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으로 이 주식을 대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요 기업도 내가 멀리 보고 이 뭐 전기차라던가 전기자전거라던가 그리고 이런 스포츠 산업에 나는 좀 관심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좀 밝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 가져가기가 조금 버거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뭐 상승세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깊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네오팩트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차트 모양을 본다면 상한가 들어가도 이건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뭐 이거는 뭐 상한가인지 상승을 그냥 조금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정도인데, 네오팩트가 지금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뭐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 변경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되고 취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사채 원리금 상환 예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개별 호재가 조금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매력 있다라고 하기엔 조금 힘들죠. 뭐 품절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식수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있는데 주가가 너무 단기 급락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잡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막 4연상, 3연상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잡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코인 시장이 그렇거든요.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코인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뭔가 시세가 죽어나가면서 좀 재미가 없어지자 뭔가 잡주들, 그런데 사람들이 잡코인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된 거죠. 최근에 루나 사태도 저는 그런 약간 반짝 등장한 뭐 신흥 강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요런 것들도 이제 주식시장에 늘 있던 일입니다. 강자들이 조금 주춤할 때 약자들, 잡초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다 제초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척 하다가 다 박살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사지 않는 게 제일 좋다.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홀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거래량은 530만 주인데 지금 매수 잔량은 147만 주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매수에 걸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2,000원대까지는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감자 맞고 두드려 맞다가 또 세월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노룰스가 이제 상장된 지 3일째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에도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장이 별로 안 좋고 전통 강자들이 좀 약하고 주춤할 때 이런 때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주챔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주 잡아가지고 물려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뭐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후로 막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상장주는 잘못 잡으면은 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5만원대 상장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 12,000원까지 내려가고 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상한가를 갔지만 12,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거는 답도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주는 웬만하면은 가지고 오래 뭐 홀딩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이 나온 뉴스가 있는가 하니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품절주인데다가 9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품절주인데다가 낙폭이 너무 컸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단순 반등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뭐 15,000원대에서 타협을 보고 나오는 게 좋은데, 사실 이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적자가 나는 기업이어가지고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런 쪽들이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우리나라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완화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홀딩 하셔가지고 사실 한 2만원대 이상이나 25,000원대까지도 팔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팔아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와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빠지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바라보고 가져가신다면은 사실 이건 한 2, 3년 내에 25,000원이나 3만원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면서 대응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SM이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품절주는 아닙니다. 5,3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절주는 아닌데 뭐 일단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일단 평소에 거래량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고요. 일단 왜 올라왔는지 저도 확인을 뭐 뉴스가 없으면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 경량화, 뭐 5G 이런 쪽을 엮여 있기도 하고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던 기업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고객사를 화웨이로 두고 있어가지고 5G로 엮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엮여 있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에 엮여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문, 뜬 소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5G에 엮였대, 뭐 전기차에 엮였대, 야 전기차 관련주래, 약간 그런 어떤 소문으로 의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상승은 또 오래 못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1,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방금 이제 그 생각이 난 게 여기 이제 동전주죠. 동전주들의 사람들이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솔고바이오, 그리고 글로벌 SM, 네오팩트 이런 것들처럼 1,000원에 있던 종목들 막 동전주, 여기 보면 또 디모아 이런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들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리아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고, 막 코디엠 이런 것도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동전주의 반란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신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신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유신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늦게 들어가는 데다가 이제 들어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뚫고 올라가기가 약간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마지막 불꽃쇼 하고 이제는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신 같은 경우도 들고 계셨던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품절주라서 얘는 급등락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빠르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다룰 만한 종목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별로 없는 데다가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아직까지 잡초들만 뛰어오르고 있는 시장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관망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